네, 주요 산업의 업황 변화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키워드 나우. 오늘도 한경에이셀의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고 오신 주제는 한국의 이 콘텐츠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주제인데 실제 지난주 화제가 된 키워드 중에 K 콘텐츠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구글에서 52주 신고점을 돌파한 키워드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네, 기아의 니로, TYM의 TYM 트랙터, KG 모빌리티의 KGM 토레스, 농심의 툼바가 들어왔고요. 현대차의 코나, 오뚜기의 진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인바디, 또 펜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넷플릭스 화제작이죠. 폭삭 소가수다의 영문 제목인데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네. 그리고 슈젤의 레티보,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똑같이 들어왔고요. 또 DNC 미디어의 나 혼자만 레벨업의 영문 제목인 이 솔로 레벨링,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뉴토피아, 크레이버 코퍼레이션과 구다이 글로벌의 스킨천사, 뷰티 오브 조선미녀가 들어왔습니다. 뭐 화장품 뭐 이런 거는 대체로 우리가 많이 다뤄본 주제들인 것 같은데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제목이 유독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들이 해외에서도 동시에 공개되고 있죠. 네. 그래서 드라마가 시작하면 같이 검색량이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폭삭 소가수다 경우에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죠. 아이유와 박보검 주연으로 하기 때문인지 이 넷플릭스에서 공개 직후부터 여러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 중입니다. 플릭스 페트롤이라는 콘텐츠 분석 사이트에서 보시면요, 평균 3위권대에 계속해서 안착 중인 모습이고요. 네. 그 옆에 그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진할수록 해당 작품의 순위가 높다는 걸 표시한 건데, 왼쪽의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3월 8일에 그 폭삭 소가수다가 공개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이 순위가 점점 평균 순위가 순위군요. 올랐습니다. 네, 글로벌 넷플릭스에서의 평균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저 지도 사진을 더 보시면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베트남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1위를 기록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확실히 이제 못 살던 전후 시대에 그 좀 우리의 서름을 좀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뭐 비슷한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도 비슷한 역사를 겪어서 그런지 공감을 많이 사는 것 같고. 또 계속해서요. 예. 네, 그리고 뉴토피아는요, 블랙핑크 지수가 주연으로 출연 중인 이 좀비 장르 드라마인데요. 쿠팡 플레이 외에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해외 지역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인데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에서 16일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뉴토피아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잔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 참고로 이 뉴토피아는 이 빌리언스라는 상장사의 자회사가 제작한 그 드라마고요. 폭삭 소가수다 제작사는 펜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가 이제 상장사. 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드라마가 잘 간다고 해서 제작사 주가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덜컥 주식을 사는 분들은 아마 이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드라마 흥행이 반드시 제작사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사실 제작사의 주가에는 단기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네. 사실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 구조상 인기가 많아질수록 재무적 이익이 해당 제작사에 돌아오는 편은 아닙니다. 이건 사마네트웍스나 A스토리 같은 중소형 제작사뿐만 아니라 콘텐츠리 중앙이나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대형 제작사도 마찬가지로 겪는 고충인데요. 특히 인기가 많은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경우에는 해당 IP를 넷플릭스가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가 받았던 이 판매 수익과 비교해서 넷플릭스의 수익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이 제작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대체로 방영 전에, 인기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인기를 많이 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로벌 팬들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좀 분석하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네. 한국 드라마가 이 K-푸드나 K-뷰티 같은 한국 문화 전반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뭐 굿즈라든지 K-컬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붐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K 드라마들의 이 활약상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이렇게 한번 성공을 시키게 되면은 다음 시리즈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최근 이 콘텐츠들의 검색량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K 드라마 전체적으로 지금 인기가 좀 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키워드를 K 드라마로 해서 놓고 보면 이 네. K 드라마의 좀 엄청 성장성이 두드러지는데요. 해당 차트를 보시면 2005년부터 K 드라마를 구글에서 검색한 양을 이렇게 차트로 나타낸 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콘텐츠 파워가 글로벌리 가장 큰 이 넷플릭스의 동향을 보면 K 드라마의 강력한 이 성장세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넷플릭스가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거나 뭐 실적 보고서를 올리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의 컨퍼런스 콜을 듣게 되면 지금 K 컨텐츠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부터 해서 흑백 요리사나 무도실무관 같은 한국 컨텐츠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 그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엔 뭐가 없나 싶었는데 저렇게 관심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군요. 자, 근데 이 콘텐츠 분야는 한경 에이셀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뭐 라면, 화장품 이런 거랑 좀 방식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저 차트를 보시면요. 네. 오징어 게임의 그 구글 트렌드 차트인데요. 해당 트렌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 인기 드라마는 공개 직후에 이 주간 검색량이 급등했다가 종영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52주 차트처럼 좀 장기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초기 반응과 바이럴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좀 인기 여부를 판단해 본다 말씀이신데, 이걸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번에 나온 폭삭 소가수다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다양한 K 드라마들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네. 오징어 게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쉽지 않죠, 네, 그거는. 좀 중박을 쳤던 이런 네. 드라마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폭삭 소가수다의 지난주 검색량이죠. 그러니까 공개 직후 두 번째 주간의 검색량을 다른 드라마들과 비교한 차트인데요. 이 이두나와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이두나는 폭삭 소가수다가 100이었을 때 161, 눈물의 여왕이 143, 빈센조가 125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의 검색량이 소폭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25, 21, 경성 크리처 시즌 1과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는 이 폭삭 소가수다의 관심도가 소폭 앞섰습니다. 그렇군요. 드라마 내용 자체가 좀 잔잔한 내용이라 초반에 흥행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던데 막상 또 보신 분들은 막 눈물바다 되시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희 1편에서 4편 보고 눈물바다 되셨습니까? 네, 글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초기 흥행으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 뭐 눈물의 여왕이나 빈센조보다 못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또 이게 초기 반응만 놓고 보기에 애매한 게요. 네. 이 드라마마다 공개 방식에 따라서 또 검색 트렌드 차트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의 인기 작품 두 개였죠. 이두나와 눈물의 여왕을 검색 트렌드를 비교해 놓고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두나가 초기 반응은 조금 더 우세했었는데 네. 이두나는 넷플릭스에서 한 번에 공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이 바로 급락했던 반면에 눈물의 여왕은 에피소드별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영 주간까지 검색량이 꾸준히 올랐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의 여왕 사례처럼요. 폭삭 소가수다도 에피소드별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초기 관심도보다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드라마 성격에 따라서 공개 방식도 좀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폭삭 소가수다와 뉴토피아가 지금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북미 쪽에서는 우리 콘텐츠들 인기가 별론가요? 사실 물론 동남아 시장에서 이 K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긴 하지만 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사이트죠. 미국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커뮤니티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K-팝과 관련된 커뮤니티는 370만 명 정도의 활성 사용자가 있었고 네. K-드라마는 한 110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오. 또 글도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이 K-드라마를 일본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 채널과 비교해 놓고 보면 K-드라마가 훨씬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10만 명 정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레딧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셨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작품들이 좀 관심을 높게 받나요? 네, 최근에 이제 또 K-드라마 해당 채널에서 좀 관심을
높게 받았던 이 작품들을 살펴봤더니 네. 최근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로는 왼쪽에 있는 작품들인데 이 감자연구소, 언더커버 하이스쿨, 폭삭 소가수다가 있었고요. 네. 특히 이 중에 언더커버 하이스쿨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없거든요. 봐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기가 많아서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 방영 예정작에 대한 게시글들입니다. 사실 방영 중인 것보다 이 예정 작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방영될 TVN의 이동욱, 이주빈 주연의 이혼보험,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될 박은빈, 설경구 주연의 하이퍼나이프, 또 육성재, 우주소녀 보나 주연의 귀궁이 특히 관심을 많이 받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귀궁은 SBS에서 방영될 예정이라 아마 해외 소비자들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정작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K-드라마에 대한 충성도가 좀 어느 정도 높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지만 이 흥행의 과실을 사실 우리 제작사들이 온전히 못 가져가고 플랫폼이 가져간다라는 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면 한국의 OTT 플랫폼들 이쪽은 어떻습니까? 해외 좀 진출을 한 곳들이 있어요? 사실 넷플릭스처럼 좀 IP를 갖고 직접적으로 글로벌 공략에 나선 OTT 플랫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토종 OTT 플랫폼들 중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들을 정리해 봤는데 CJ ENM의 핵심 자회사죠. 티빙이 티빙 오리지널이라고 넷플릭스처럼 IP를 직접 보유하기도 하지만 또 아쉽게도 해외에서는 티빙에 접속하려면 우회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또 SBS, MBC, KBS, SK스퀘어가 지분을 나눠 가진 또 다른 토종 OTT 플랫폼이죠. 웨이브의 경우에는 코코아라는 이 플랫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주로 북미 소비자들에게 국내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시리즈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쿠팡 플레이도 티빙과 마찬가지로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정식 오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코아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 트렌드 자체로는 좀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급상승 연관 검색어를 플랫폼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좀 엄청난 흥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드라마들이 해당 리스트에 들어와 있다는 점과 이 선제업고 티어의 영문명이죠. 러블리 러너가 티빙과 코코아 모두의 연관 검색어로 들어와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이 코코아의 4위 드라마 박스라는 연관 검색어를 보면요. 네. 이게 중국의 숏폼 드라마 플랫폼으로 유명한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무래도 이 이용자 풀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연관 검색어에 들어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드라마 박스는 한 회에 2, 3분 안팎의 영상들을 업로드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 중인 업체입니다. 예, 그나마 SK스퀘어가 대주주로 있는 이 웨이브 정도만 해외 진출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경에이셀의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